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오프닝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염성원 이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오늘 원래 수요일은 제가 여기 출연을 합니다만 오늘은 조금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조금 진행을 하는 쪽으로 오늘 하루만 잠깐 이렇게 대치를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장이 막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 장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끝났는데 저희 시장이 먼저 어제 좀 올랐던 것 같고,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포인트 정도, 국내 시장도 플러스권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단 상승 출발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흐름으로 봤을 때, 어제 사실 굉장히 좀 장이 막판에 네네. 끝까지 땡기면서 굉장히 오전에 출렁이다가 10시 한 3, 40분까지 V자 하락이 급락하게 나오다가 한 10시 한 50분 정도부터 끌어당기면서 끝까지 좀 힘이 좋았고.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선물의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네. 말씀하신 시간까지 했을 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엄청 셌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외국인 선물에서 다시 조금 그 낙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2차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강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또 좋은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들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영향해 주면서 좀 중요한 산업들이 좀 상승력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좀 상승폭으로 좀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나 IT 쪽, 반도체 쪽 상당히 좀 흐름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10포인트 언저리 플러스권으로 시작되다가 지금 다시 강보합으로 살짝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낙폭을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침에 조금은 상승폭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지금 1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어제 약간 우리가 장이 끝까지 좋았잖아요. 네네. 미국 장이 그 다음 올라오기도 했고, 일부 지금 미국 장 시장에서 특징들이 에너지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 빅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이나 이게 좀 시간에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주 요인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매출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쪽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조금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또 이제 시간에서 클라우드 또 관련된 정부 정책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간에부터 좀 연속성 있게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주체가 일단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장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클라우드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부각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기대가 되는 시장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은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그래서 예상보다 기술주들이 만약에 실적이 좋게 흘러간다면 이게 우리나라 기술주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의 좀 지수 상방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IT, 빅테크도 사실 좀 엇갈리고 있고, 그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결국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을 갈라놓은 것은 클라우드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이 향후에 그러면 투자가 어떻게, 캐펙스나 이런 것들, AI 서버나 이런 쪽에 투자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점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 국내 반도체나 IT 쪽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전반적으로 AI 위주 투자는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견조하게 계속 갈 걸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사 마찬가지로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AI 서버 관련된 투자는 어느 정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비단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의 에스피드 관련된 쪽도 먼슬리 매출액 이런 걸 봤을 때도 최근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IT 섹터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현선물을 다 좀 아침에는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1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도 418억 정도 팔고 있고요. 선물은 227억 정도로 이제 현선물 모두 약간의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고 기관도 양시장 현물은 좀 사주지 않고 있네요. 코스피에서는 약 4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6억 정도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한 540억 정도 그나마 약간 선물은 좀 사주 있는 해지 정도를 하고 있다 보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어제 뭐 국내 시장이 끝까지 좀 좋아서일까요? 아침에 힘이 조금 뭐 미국장 흐름에 비해서는 힘이 좀 약하고 좀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일단 특징적으로 보이는 뭐 섹터가 있다든지 뭐 그런 쪽이 있으시면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된 기업들 뭐 특히나 이제 정부의 정책도 나왔고 시간에서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연속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투자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좀 작은 기업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일매일 좀 테마성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게 됐을 때, 뭐 특히나 이제 YTN 인수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의 좀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장 초반에 조금은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고요. 좀 눈에 또 보이는 거는 변압기 쪽이 또 아침에 조금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다가 지금 이제 낙폭으로 좀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 쪽이 사실 수출 단가가 이제 잠정치지만 좀 대폭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거래일에 효성중업과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사우디 쪽으로 엮어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변압기 쪽으로만 봐야 될지 요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압기 쪽의 단가가 한 킬로그램당 16달러 수준에서 11달러 수준으로 급하게 이제 이번에 지표가 좀 빠졌다고 해서 그날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음날 어제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또 다시 치솟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대형 변압기 쪽 일반 볼트 이상의 대형 변압기 관련된 단가가 좀 빠지면서 전체 수출 금액에서 물량 관련된 킬로그램당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단순 단가로 이렇게 계산한 지표들이 좀 빠졌다. 그렇죠. 이렇게 본 게 이제 핵심인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났다. 뭐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가격 인덱스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수출 금액에 그냥 킬로그램당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단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 단위로 했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이제 8월 달 쪽에도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크게 빠졌다 다시 한번 주가가 다 회복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달 뭐 9월 달 지표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또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변압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좀 이번에 꺾인 게 살짝 좀 정말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흐름을 봤을 때 그다음에 여태껏 지금 나오는 종목들마다 이렇게 다시 수주권이라든지 이런 계약권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가격이 좀 견조하게 좀 간다라고 아직도 조금 기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뭐 노후 변압기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사이클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단기간에 끝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인프라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또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만약에 일부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데이터 지표가 뭐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으로 좀 강력하게 눌림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눌림목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왜냐면 어차피 실적으로 보고 산업의 성장을 보면서 접근하는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 이상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모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최근에 뭐 변압기 그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단기 한 달 뭐 이렇게 그런 지표만 딱 갖고는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굉장히 월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고 이 계단식으로 빠졌다가도 또 뒷단에
기존의 월들이 또 되게 많이 치솟으면서 또 고점을 벗기면서 단가라든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림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종목은 이렇게 분할 이후에 공시 계약 관련된 부분들 11개가 나왔는데 뭐 올해만 해도 6개가 계속 수주 공시가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수주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가가 그렇게 갑자기 빠지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외로 이제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등 뭐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 IT들은 좀 나쁘지 않은 느낌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쪽에서 역시 이제 연동돼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LNF 같이 이제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2%대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어제 그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 등을 포함한 일부 최근에 양극재를 포함한 이런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 컨센 하향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특히나 2차 전지 쪽은 이 소재단에서의 이런 초과 공급 이슈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런 실적과 뭐 향후 전망치를 조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부 철강이나 이런 쪽의 사업이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부분이 이런 판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투심에서의 좀 악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회사들이 사실은 뭐 현금 보유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뭐 투자 같은 걸 하더라도 이제 본업 자체가 워낙 탄탄한 쪽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좀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양극재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셀 업체들이 좀 좋지 못한데, 그래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흑연 수출도 좀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살짝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그래도 인라인 쪽엔 들어온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5월 달이었나요? 지난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마다가스카 쪽 관련된 흑연 이렇게 관련된 이제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흑연을 좀 보유하게 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에 보면 한 2%대 밴드 상단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들면서 이제 그 영업이익률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몇 년간 뚫지 못했던 OPM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 그것 때문에 멀티플을 좀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금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6만 원대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부터는 좀 커버를 하는 쪽도 좀 있어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플러스권에서 약간 그 2차 전지 양극재나 뭐 셀 업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조금은 마이너스로 약보합으로 다시 조금 접어드는 모습도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뭐 IT 관련 쪽에서는 역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은 그래도 아침에 플러스권으로 좀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 이야기 좀 해보시죠. 뭐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급등했죠. 뭐 합병 이슈가 나왔고 일부 또 자기 주식 소각이나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언급이 되면서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 그룹들이 이제 3분기에 상당히 좀 실적이 또 괜찮을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신약에 대한 어떤 승인이 또 낮다는 이야기도 셀트리온 주가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4공장이 새롭게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이번 3분기부터고, 그다음에 그 추이를 몰아서 5공장에 대한 공장 신설도 상당히 좀 스케줄 좀 빨라지는 듯한, 그러면 상당히 좀 업황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약간 극명하게 좀 나뉜 것 같아요. 전통적인 제약사들 말고 이번에 이제 그 유럽 종양학회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유한양행, 오스코테, 보로노이 등등과 관련 종목들이 쭉 이끌다가 약간의 발표치에 대한 뭐 우려감, 실망감 때문에 또 급락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있는 애들 이런 종목들이 또 튀어주고 또 그런 시속 게임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유한양행이 이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었고 증권가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초록에 대한 부분과 병용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전에는 이런 이 학회 이슈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빵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모멘텀 소멸로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이벤트성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바이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런 운용기간 자체를 너무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뭐 CDMO 업체들이 다 실적이 조금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실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요번에 이제 또 VC 관련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와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들의 이런 엇갈림은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가격 아랫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합병을 하면서 이제 투명성에 대한 제고와 앞으로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신약 개발할 때 자금 조달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뷰로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해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오를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꼭 국내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바이오들이 뭐 각자 따로따로 이게 좀 약간 나뉘어서 그러니까 뭐 신약 관련된 종양 확대 관련된 쪽에 좀 모멘텀을 탄 종목들과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 이쪽이 좀 나뉘었는데 시속 게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이슈를 받을지 일부 뭐 유럽 종양 확대 관련해서 좀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뭐 커버 리포트가 오늘 또 한국투자정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견조하게 그래도 버텨주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역시 좋고요. 한미 반도체가 4%대 주가 흐름이 플러스권으로 나오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번 장에서 위너인 것 같아요. 특히 한미 그렇죠. 반도체가 부회장님 그 대표이사 가 이제 뭐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벌써 얼마입니까? 지금 단가가 우리가 대충 계산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6만 1,000원을 넘어가면서 전고점에 6만 3,000원대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소비재 쪽, 특히 이제 이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 오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국 콜마 4%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약 2% 가까이, 뭐 연우나 네오팜, 그 다음에 뭐 클리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뭐 소비재 좀 더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전 색조 OEM과 ODM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적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최대 실적들을 다양한 종목들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ODM, OEM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최대 실적이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낙폭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거든요. 오늘 또 갱신된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좀 젊은 이 세대들이 신규 브랜드에 대한 이런 소비력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저가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잘 되는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다른 업체들과 뭐 콜라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뭐 OEM이나 ODM 쪽에 대한 수요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4분기에 또 대표적인 또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좋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11월 1일 정도에 발표될 미국의 엘프 뷰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된다는 리포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색조 브랜드 가운데 중저가를 대표하는 화장품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비 패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미국도 학자금 대출 관련된 이게 상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엘프 뷰티가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도 받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일부 이제 그 분석 리포트
리포트가 메리츠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전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전체 규모를 따져봐도 미국 소비의 0.1% 정도밖에는 안 된대요. 그게 만약에 학자금 대출 때문에 소비가 준다고 하더라도 네네. 계산식을 이렇게 해보면 사이즈 자체가 전체 소비 규모의 0.1%니까 사실은 별로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미 이제 뭐 7, 8월 정도부터 소비를 줄여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소비가 뭐 여력이 줄어든다 이것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그 핑계로 이 관련된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 브랜드들도 역시 이제 11월 1일 날 미국의 엘프 뷰티의 실적에서 이제 재고라든지 재고가 많이 쌓이면 많이 팔리기 위해서 재고를 쌓는 거기 때문에 재고 부분이나 향후 가이던스 부분을 좀 잘 면밀히 보고 그때 영향이 화장품 중소형주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미국의 엘프 뷰티의 실적 동향을 한번 면밀히 체크해서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의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좀 의외로 뭐 유가가 빠져서 그런지 뭐 최근에 뭐 이스라엘 관련된 뭐 가자지구 쪽 이슈가 있으면서 지상군 투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늦어지고 있고 뭐 연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효성그룹들 뭐 효성화학이나 효성 TNC 약간 이건 스페셜티 쪽이잖아요.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스판덱스나 이런 쪽인데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의외로 화학주가 꽤 뜹니다. 뭐 경기가 조금 뭐 중국 관련된 경기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지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 이제 터널의 거의 끝이 왔다라는 뭐 보고서들도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내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을 할 때 좀 이제 업황의 정말 터널의 끝이 왔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저가 매수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연속성 있게 지금 뭐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있고 뭐 이제 스판덱스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뭐 레깅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좀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쪽은 조금 더 별개적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전통적인 화학주 쪽으로 좀 퍼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흐름은 리포트 읽어보면 이제 뭐 순수 플레이어 쪽보다는 약간 스페셜티 법령 제품의 화학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리포트들이 꽤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같은 순수 퓨어 플레이들이 지금 뭐 대한유화가 6%, 롯데케미칼이 3.5% 정도 올라가니까 꽤 급등하고 있고 물론 효성 TNC도 4%대, 효성화학도 마찬가지로 꽤 좋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하방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또 화학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중국의 이 경기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는 건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죠 중국의 1조 위안 국채 긴급 발행 소식이 또 나왔어요. 이게 경기를 좀 턴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요? 사실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기대감은 상반기부터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네. 이제 대규모 부양책도 할 것이고 뭐 이제 금리도 동결을 하면서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네. 뭐 사실상 뭐 정말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그 소비가 살아나야 전 세계적인 이런 침체 우려도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는 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이런 뭐 국채 발행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정말 역전이 될지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좀 떨어지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좀 느끼기에는 이 중국의 1조 위안 국채 긴급 발행 때문에 시크릿컬 업종에 대한 좀 호재가 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화학 업종이 아무리 뭐 유가가 조금 밀렸다고 해서 그쵸. 하루에 뭐 6%대씩 이렇게 순수 화학 회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약간의 뭐 물론 이제 그 부양책 관련된 국채 발행 관련해서 효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센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크릿 업체들에게 약간 담비 같은 그런 이슈를 좀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화학 업종들은 역시 중국에 대한 그쵸. 영향을 많이 받고 의존도가 또 높으니까. 주가도 많이 빠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의 영향을 가지고 좀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좀 오늘 크게 좀 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자, 이제 밤 사이에 지금 GM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파업 이야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내는 것을 철회했죠. 그래서 네. GM도 좀 약간 심각한 쪽으로 파업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반사 이익인지 모르겠으나 뭐 완성차를 포함해서 지금 뭐 부품사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비스 타이어 업종들까지 오늘도 이제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업종들도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는 못 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전 자동차를 좀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배당 매력도도 있고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이런 큐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봐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뭐 이 데이터를 보시면 물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늘어나는 기조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파업 쪽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잠정 합의들이 다 끝난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의 조금 더 이제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파업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상황이고 반사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 뭐 미국의 중고차 같은 경우는 뭐 21% 정도, 그다음에 신차 같은 경우는 14%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금리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소비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에 대한 이 물량들이 유지가 될까? 피크아웃에 대한 이 부분만 조금만 더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의 발목을 잡는 또 주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전기차 부분이겠죠. 결국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뭐 중장기적인 뷰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이게 과연 속도 부분에서 얼마나 좀 빨라질 수 있는지도 이런 자동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 전반적인 또 좀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조금 이제 흐름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데요. 뭐 엔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그 넷플릭스 같은 이야기들이 뭐 3분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작가 파업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죠.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네. 아시아의 상승폭이 오히려 이제 북미 쪽이나 훨씬 2배 정도 된다 이러면서 아시아 쪽의 컨텐츠의 파워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국내 엔터 미디어 쪽이 조금 움직이기도 약간 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우리 기획사들도 이제 여전히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섹터인데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이제 뭐 SM이나 하이브, JYP 등등이 좀 있는데요. 실적 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들이 좀 가다가 좀 쉬기도 했고. 네.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엔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연초에는 음반 판매, 앨범 판매가 워낙 네. 독보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 급으로 다시 앨범이 팔릴까라는 조금의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단연 콘서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보다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일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엔터가 이게 문화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번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악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한번 이게 문화에 빠지고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쉽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하고 나서 뭐 빌보드에 정말 순식간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과거에는 빌보드 정말 들어가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많이 나왔고 그 빈도수가 많지 않았는데 네. 최근엔 굉장히 좀 흔해졌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아티스트 위상이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초에 또 앨범 판매에 대한 이런 연속성 부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엔터주들은 좀 쉬다가도 이제 좀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해외 아티스트 이제 뭐 JYP 같은 경우 비처로 나왔죠. 그런 이제 그룹들의 이런 K-팝이 정말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도 좀 성과가 크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또 지평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약간 쉬어가는 분기로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4분기에는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되게 좀 집중되어 있고 그쵸. 신인들도 이제 새롭게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SM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어닝 모멘텀이 가장 강할 것으로 좀 이야기되고 있고 4분기로 넘어가면 하이브나 JYP 엔터가 4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엔터 기획사들이 조금 빠지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역시 4분기에 최대 이익이 또 나올 수 있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SM이나 SM 같은 경우도 첫 분기 500억대 OP,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좀 이번에 3분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M도 빠지기도 애매하고 하이브는 4분기가 최대고 네. JYP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뭐 활동이 좀 있긴 하지만 뭐 비추와 같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글로벌 그쵸, 팬덤에 기대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북미 현지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또 좋아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기획사들이 좀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앨범 픽업 부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최근에 뭐 그룹사들이 이렇게 좀 사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요즘에 포카 앨범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포카 앨범이 뭐냐면 포토카드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단가도 비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제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의 사진을 갖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약간 전략적으로 보면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딱 정해놓은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랜덤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살 수밖에 없는 네. 약간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개수를 늘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대요. 그게 이제 집에서 꾸미는 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음반 매출이나 그 음반 집계도 다 들어가는 앨범이 포카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단가도 높이면서 개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안 사봤는데 꽤 비싸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실제 음반 판매량에 좀 지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섹터들 이야기가 좀 이어졌고요. 지금 이제 9시 30분을 이제 향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아마리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도 상당히 좋네요. 3%대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쪽이 조금 더 빠져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약간 실적에 대한 미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도 어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래도 살짝 쉬어주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IT들이 좀 잡아주고 있고 LG전자 3%대, 삼성전기 거의 1.8%대 이렇게 대형 IT들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 IT들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이 경기 민감 업종 대한유하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효성 TNC, 효성화학 등 화학 섹터들 시크릿 업종들이 좀 잡아주고 있고 자동차가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사들 뭐 은행이나 보험 이런 종목들이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플러스권에 좀 나와주고 있고 건설사들도 강보합 정도 수준이면서 뭐 조선주들도 뭐 유가 부분 영향 없이 조선, 해운 이쪽도 BDI도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네. 부분들이 조선이나 해운 쪽도 좀 어느 정도 오늘 아침에 받쳐주고 있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순환매일지 그리고 오후장에 이 분위기를 좀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더 의견을 좀 가지고 이제 5%대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좀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향 완장화 추이에서 조금 더 주가가 힘을 내고 올라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환율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현 선물을 기관 외국인들이 다 좀 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뭐 경계하는 모습을 좀 아직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른 섹터나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조금 더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좀 게임주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또 오늘 좀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네오위즈 같은 종목이 지금 8%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바닥권에서의 좀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이제 또 지스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의 모멘텀이 있는 쪽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게임주 특성상 이제 신작이 계속적으로 붙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인 루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조금 지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일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에 대한 영업 이익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온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4분기가 또 게임주들의 최대 성수기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고포류를 같이 다루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최대 성수기인데 그런 이제 연속성이 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엔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 경기 부양도 하고 만약에 관계 또 개선에 대한 또 이벤트가 붙으면 판호 관련된 기대감으로 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을 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스타에서 얼마나 많은 신작을 실질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에다가 좀 주력적으로 이제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매출이 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해 보시면서 분명 주가에서의 좀 종종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게임 중 첨언을 좀 드리자면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가 시프트업 지분 매각을 좀 했죠. 네. 5년 만에 100억에서 800억 정도로 매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가격이긴 해요. 왜냐하면 시프트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IPO가 3조 원대까지 사실 굉장히 좋았을 땐 추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금 기준값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된다면 매각 금액이 1,000억을 넘었을 걸로 보이는데 조금 아쉽게 800억대 팔았지만 물론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판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판 부분들은 아마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 등에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금융 부채를 좀 늘려왔고 순차익금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금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 가격에 대해서 매각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큰 그림을 보면 지분 매각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냈지만 조금 아쉬운 가격에 매각을 좀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매각을 하면서 차익을 올렸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게임사들이 사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비용 통제에 대한 OPM 영업이익률의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과거와 같이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매출이 폭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게임이 나오긴 나오고 하는데 생성형 AI가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을 만드는 시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네. 그러면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 비해서 비용 통제가 되면서 OPM 그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이제 개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플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리포트가 최근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 동의를 하는 게 이 게임이 새로 나와도 저도 해보면 막 이렇게 새로운 게 별로 안 느껴져요. 그렇죠. 뭐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하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이 이렇게 안 가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좀 약간 지겹고 비슷한 분위기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어떤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도 살짝 뭐 게임사들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RPG로 가야 될까? 뭐 캐주얼급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콘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학생 때일 때는 정말 MMORPG의 전성시대였다라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세대들이 전부 다 이제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솔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또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많이 만드느냐가 뭐 게임 섹터의 좀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9시 36분 흘러가면서 뭐 아침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흐름들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렇게 저희 어떻게 보면 제가 아침에 오면서 하창환 본부장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박하사탕 같은 아침에 그런 뭐 방송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왔는데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재미없다 이런 댓글도 좀 보이기도 한데요. 뭐 그래도 크게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잠시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프로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당일 로스팅된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선도 키스티. 미래 유망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다. 키스티는 매년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모아 투자의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카이스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LG AI 연구원, 포스코의 전문가들이 양자, AI, 2차 전지와 같은 시대를 대비하는 유망기술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강연합니다. 오는 10월 31일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23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 emergingtech.re.kr에서 사전 등록 후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지금 9시 3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한 2.9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1.77포인트 정도 흘러내립니다. 수급으로 본다면은 지금 역시 외국인들이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현물 양시장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은 외국인들이 126억, 기관들이 134억 정도 사면서 소폭 그냥 선물로 약간 해칭하는 듯한 느낌 정도이고, 기관이 특히 현물에서 코스피 1060억 그리고 코스닥은 15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역시 양시장 현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옷장 들면서 조금 힘을 내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뭐 외국인들도 어제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선물을 엄청나게 밑으로 내리 팔면서 맞습니다. 주가를 굉장히 밀었다가 10시 한 50분 정도부터 바닥 찍고 그냥 장 마감까지 선물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맞습니다. 완전히 V자 반등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언제든지 어제와 같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장 흐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장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채금리 관련된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면밀하게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어제 뭐 푸틴 대통령 뭐 심정지설 관련된 뭐 해외 루머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러시아 쪽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변곡점을 아주 큰 어떤 변수로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전쟁도 지금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고, 다만 좀 그래도 다행인 것은 11월 중순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자리가 변곡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평소보다 조금 길었던 하루, 오늘 아침에 이제 오프닝 벨이었는데요. 제가 저녁 타임과 달리 좀 아침에 좀 편안하게 하려고 좀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었던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오늘과 같은 조합이 한 번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그때는 텐션을 좀 올려서 좋습니다. 다른 분위기로 좀 가면 좋겠고, 네. 아침에 뭐 장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어떤 몇 분들은 박근영 부장 머리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샴푸 선전하러 나왔냐 이렇게 댓글 단 분들도 있는데, 제가 머리숱이 원래 많아요. 근데 이 머리가 짧다 보니까, 짧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머리가 좀 시원해야지 뭘 일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머리에 열 받으면 일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돼가지고 말릴 때 좀 약간 덜 말리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좀 비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고, 저 샴푸 선전하러 나온 거 아니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 다 대머리 없으십니다. 상당히 조금은 상당히 좀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집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클로징까지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자, 아침 오늘 이제 오프닝 벨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늘 저녁 시간에 마켓 힌트, 그리고 마지막 마감 시황 방송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